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 원칙을 깨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그 길 위에 올라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본인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 흔들리고 상황에 밀리면서 조용히 그 원칙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인생의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삐, 원칙 위반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좋을 텐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 말하죠. 왜 나는 안 되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현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그 원칙을 지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놓치시면 나중에 꽤 후회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년 전에 출간됐다가 절판됐음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바람에 다시 출간된 책입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저자인 이상건님은 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였고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부자들은 각자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자 본인도 그 원칙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은 뒤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화학자 오스트발트는 위인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둘째, 독서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시해왔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연히 겹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2위의 부자 워런 버핏은 읽기 중독증 환자라 불릴 정도로 자료를 읽고 빌 게이츠는 책벌레로 유명하죠.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만든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운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세상에서 책만큼 싼 가격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비용은 적고 효과는 크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맞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삶이 바뀌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책을 500권 정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2년 전 책을 거의 읽지 않던 시절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자랑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원칙을 알고 있는데도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왜 독서는 항상 뒤로 밀릴까요? 그리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공부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독서라는 건 결국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먼저 필요와 관심을 구분한다. 관심은 교양을 쌓는 것이다. 문학, 예술, 인문과학 같은 분야죠. 반면 필요는 실용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식, 내 몸값을 올려주는 지식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저는 뒤통수가 아렸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헷갈리고 있었구나.
교양을 쌓는 공부와 내 인생을 바꾸는 공부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있었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필요가 먼저 해결되어야 관심과 교양도 자라난다. 위대한 철학자나 예술가는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나온다. 노벨상 수상자도 평화상을 제외하면 경제적 후진국 출신을 찾기 어렵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깊은 사유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도 필요에 의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고당했던 그 시절, 제가 다니던 회사는 환율을 다루던 회사였는데 회계 지식은 있었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 책을 5권 정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눈으로 보면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고당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그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차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거 쓰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조금 수정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그 회사에서 몸값을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해고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독서는 진짜 힘이 있구나.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투자가들의 삶과 그들의 투자 철학을 다룬 책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샀는데 그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험. 저는 그걸 정말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투자 기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기법보다 훨씬 중요했던 건 그의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반대로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막상 반대로 가려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스톨란이나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나면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조금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들의 사상이 내 일부가 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요. 결과요? 솔직히 말해서 투자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2달쯤 지나 계좌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팔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번 셈이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익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때의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는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 아예 손도 못했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책을 통해 이 상황이 어떤 흐름인지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가 제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거 오른다더라, 지금 사야 한다더라, 이 말만 듣고 샀다면 아마 제가 사는 순간 떨어졌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이 문장에 저는 강하게 동의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생각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움을 자신의 몸에 체화하는 것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위대한 투자가들의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군중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책에서는 부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노력보다 차이에 반응합니다.
독서는 차이를 만드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100권쯤 읽으면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200권쯤 읽으면 책을 낼 수 있습니다. 300권쯤 읽으면 경제적 여유가 눈에 띄게 생깁니다. 500권 정도 읽은 지금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이게 독서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강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생기실 겁니다. 그건 곧 돈의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차이라고 하면 차별화만 떠올리죠. 하지만 차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돈을 벌고,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와 앞으로 줄 보험금의 차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차이란 꼭 차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했던 코스톨란이 기억하시죠? 사람들과 반대로 저가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퀀텀 펀드의 짐 로저스도 역발상식 투자를 강조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고자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반발한다면 당신의 판단이 옳았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의 화제로 올리는 순간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도 돈의 차이를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관점의 차이를 만드는 것도 바로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통해 이식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이 나에게 내면화될 때 그때 비로소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픈 개념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개념 중엔 집행유예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형 직전의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형 집행이 유예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긍정이 아니라 현실 회피입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정직해야 할 대상인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죠. 돈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려면 집행유예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집행유예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현재 서 있는 곳이 단두대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두 발로 딛고 서서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 체면을 버려라. 체면이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체면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남들과의 차이를 단단히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과 그냥 넘긴 분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돈의 크기로 드러납니다. 차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차이를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 책 한 권, 지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